자, 오늘 뭐 특별한 이슈가 있을까요? 그 미국 시장이 휴장이긴 했는데요. 네. 미국은 우리하고 거래 시스템 자체가 약간 다릅니다. 미국에 보면 시카고에 거래소가 하나 있고요. 뉴욕에 거래소가 있습니다. 시카고에는 CBOT하고 CME가 있고요. 상업 거래소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거래소라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이제 부산에 선물 거래소가 있는데 뉴욕에는 금융 거래소라서 주식 거래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 이제 시장이고요. 시카고는 이제 상업 이제 선물 거래소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휴장이래도 우리가 이제 전산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반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은 운영이 됐고요. 일부 그 상품에 대해서 어제 일단 그 특이하게 움직였던 그래도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상품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잠깐 짚고 추가로의 다른 이제 말씀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어제 전체적으로 그 전산장이 운용되긴 했지만 시장에서의 움직임 자체는 극히 제한적인 흐름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제한적인 흐름 내에서 두 가지 체크 포인트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 시장입니다. 유럽 시장은 제대로 열렸거든요. 네. 물론 이제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는 그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진폭은 크지 않았지만 최근래에서의 그 영역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금리입니다. 어제 금리 그 채권 시장을 열렸거든요. 물론 조기 폐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어제 추가로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최근래의 그 저항 구간을 돌파했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면서 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유럽 증시 오늘 마감한 상황의 그림입니다. 네. 유럽 증시가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선도 시장입니다. 가장 빠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위기설 많이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그 위기설을 딛고 유럽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미 연초 주가죠. 우리 시장도 연초 주가 3,000포인트 수준에서 계속해서 빠졌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은 연초 지수 근처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가장 빠른 시장에서의 의미 있는 체크 포인트이면서 유럽 시장의 동향을 보고 글로벌 시장의 흐름도 우리가 미리 유추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금리 시장이죠. 우리 특히 어제 금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금리 인상했었죠. 오늘 이제 반장, 오전장, 전산장이긴 했지만 미국의 이제 금리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좌측에 보이시는 차트가 이제 오늘 마감한 전산의 그 채권 시장에서의 흐름들입니다. 3.69%로 마감을 했고요. 최근래에서의 이제 그 저항 구간이라고 할까요? 좀 부담이 되는 영역 수준을 오늘 장에서 살짝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황에 있어서는 안정 하향화 이제 추세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 추가로 금리가 올라가거나 뭐 시장에 부담을 주는 영향으로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측면의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금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했지만 오히려 시장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는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런 현상은 많이 나타납니다. 금리를 내릴 때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어제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정부 금통위에서 금리 스탠스를 좀 작게 보폭이 좀 작게 운용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제 이제 오늘 마감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체 흐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미국 시장이 휴장을 하긴 했지만 유럽 시장이나 또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판단해 볼 때 시장은 오늘 우리 국내장 안정적인 어제의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물론 지수의 진폭이 크지는 않겠지만 네. 안정화되면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전체 분위기 상황에 대한 뭐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우리 김대중 대표님이 또 새로운 또 강세론자로 부각이 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그 희망과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희망 고문을 드리지 말아야 될 텐데 시장이 생각한 대로 움직여줘야 될 텐데 일단 저는 제가 이제 시장에 있으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좋은 장도 봤고요, 나쁜 장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험치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시장, 지금의 상황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께 현실적으로 잘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부분이 100% 맞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다른 분들이 또 의견 제시하는 부분도 크로스 체크 하셔가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서학개미 많이 말씀들 하시죠. 네.
서학김이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해외 투자된 자산이 26조라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투자된 자산이 600조 정도라고 합니다. 뭐 연기금 비롯해서 기관들이 투자된 자산이 600조 정도 되고요. 국내 개인 투자자도 26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투자되어진 그 종목이 테슬라이죠. 그리고 최근까지 테슬라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테슬라를 가지고 계시거나 또 테슬라를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깊은 고민 그리고 투자 판단에 많은 생각들을 하시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테슬라와 LG 화학에 대한 비교 관점에서의 그 주가 상황을 저는 한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성장 섹터의 1등 종목이라고 하면 뭐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지만 지난해 지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LG 화학이었습니다. 그렇죠. 가장 핫했고요. 상승률도 그 우량주 섹터 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줬습니다. 이후에 이제 자회사 분할 뭐 등등의 여러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는 좀 하락을 하면서 최근까지의 정체된 흐름이긴 하지만 가장 국내 증시에서 대표적인 성장주 섹터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에서는 당연히 테슬라겠죠. 그렇죠. 많은 종목이 있지만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와 우리 LG 화학의 대표 성장주의 주가 흐름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주가 상황에 대한 추적을 할지를 제가 많은 이제 저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주가는 동일하게 움직이는 이 커플링이라고 하죠. 네. 형태를 많이 보입니다. 하나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를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의 그 주가지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사회자께서는 위의 차트와 밑에 국내 종합주가지수가 있습니다. 모습과 흐름이 비슷합니다. 그러네. 위의 차트가 어디 차트, 무슨 종목 차트, 뭐 어떤 상품 차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이거는 이제 일반화는 아니고요. 제가 시장에 있을 때 하나의 그 지표였습니다. 기준이었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는 차트가 호주 달러입니다. 아, 호주 달러. 네, 호주 달러 차트인데요. 이상하리만큼 호주 달러가 국내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황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내 주식시장을 뭐 판단하고 투자함에 있어서 호주 달러 움직임을 보면서 투자한 적이 많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 썰들이 있지만 그 경도상의 시간이 호주와 우리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1시간 내외 될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목적에서 물론 통화 상품이긴 하지만 투자하는 목적에서 국내 주시장과 유사하게 투자 비율을 정한다라는 그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 차원에서 흐름 자체가 거의 유사해서 선도 시장으로 제가 판단해서 이제 주식을 이제 그 카운슬링하고 컨트롤하는 상황으로 이제 판단을 한 상품이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LG화학과 테슬라를 보게 되면 LG화학의 이전 주가 패턴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 뭐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면 이 곡선의 기울기와 각도와 이 템포를 보시면 이전에 LG화학이 주가 움직임을 먼저 보여줬던 과정을 테슬라가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밀오차가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는 형태이고요. 위치를 판단해 보게 되면 LG화학의 이전 주가 상황에서의 대략적인 여기쯤의 위치가 테슬라의 현재 위치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주가 하락률 자체도 고점 대비해서 한 60% 정도 양 종목이 지금 현재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LG화학이 2021년 지난해부터 주가 하락한 요인이 그 LG에너솔루션 분사를 했던 부분도 있고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그 성장주로서의 계속 성장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물론 기업 가치는 좋지만 네. 계속해서 2배, 3배로 성장이 현재로서는 불가피하다.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올랐다라는 측면이었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하락이 지난해 96만 대 생산 판매를 했거든요. 올해 120만 대고요. 2030년도까지 목표 생산 대수가 150만 대에서 최대 200만 대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130만 대를 전기차를 생산해서 판매를 했는데 앞으로 5년, 6년 동안 최대치를 계산했을 때 지금의 생산 대수보다 크게 늘지 않는다라고 보면 성장의 정점에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해부터 주가가 하락을 했고 주가 하락률이 앞서 보여드린 LG화학과 퍼센테이지 측면에서 비슷하고 주가 흐름 측면에서 비슷하다라고 하면
주가를 따라간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테슬라가 이제 거의 바닥점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측면으로의 LG화학 주가를 모델링해서 추적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제가 이제 판단을 해보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테슬라 그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저라면 물론 성장 섹터의 그 성장 한계점에 이제 어느 정도 다다라왔기 때문에 최근에 테슬라 측면에서 로봇이나 또 다른 그 사업 성장 모델을 가지고 추진하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성장 모멘텀, 주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전반의 상황을 본다면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관심을 갖고 사봐도 되는 지점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해석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침 그 공교롭게도 어제 그 이진호 소장님, 네네. 뭐 그때 환율 관련해서 좀 제가 배웠습니다. 네, 그 배우셨다고. 네, 많이 배웠습니다. 네, 이진호 소장님도 그 여러 가지 차트를 그 다각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제 테슬라를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테슬라 바닥권이고 단기적으로 좀 사보고 싶은 구간에 와 있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매력 있는 가격 구간이죠. 네. 하여튼 뭐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테슬라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이게 수급으로 다 이어질 수 있는 거니. 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네. 자, 그 외에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뉴스라는 관점보다는 제 일정을 이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시장에 증시 일정이 아니라 김대중 대표님의 일정. 제가 이번 주에 네. 두 분은 아니고 모임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하나의 모임은 여의도에 있었고요. 여의도에 있으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PF를 가장 크고 많이 했던 부서의 본부장 이제 지인이고요. 용산개발 거의 주도적으로 다 했던 PF를 담당했던 그 부서 본부의 본부장이고 한 명은 채권 비증권사의 채권 운용을 가장 크게 하는 이제 본부장이 이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들의 법인카드로 먹었죠. 근데 이들 얘기가 뭐냐면 총평에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많은 걸 물어봤죠. 왜냐면 그 요즘에 이제 채권 시장 레버리지 그렇죠. 사태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채권 상황에 대해서 현장에서 분위기는 어떠하냐? 지금 여기서 더 터질 것들이 있느냐? 더 확대될 게 있느냐라고 이제 냉정하게 물어봤습니다. 오피셜로에서. 그랬더니 이 친구들 얘기가 터질 건 없다. 다만 지금 상황 하에서 이게 급격하게 안정되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 전자금융단기 채권이라고 전단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전단체 상황을 얘기하면서 지금 국내 5대 건설사 중에 하나, 아주 메인 건설사가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있어서 왜냐하면 회사가 불안한 게 아니고요. 건설사들은 그 시기마다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그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은행에서 자금줄을 꽉 쥐어버리니까 자금 융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전단체나 뭐 채권 시장이나 뭐 기타 등등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자금을 이제 유치를 합니다. 지금 국내 5대 건설사의 최우량 기업의 전단체가 20%랍니다. 20%짜리가 있다. 금리가. 예. 20%가. 와, 20%. 야, 그거 빨리 나 저기 해줘. 그랬더니 야, 그거는 물론 전단체가 이제 소액으로도 많이 판매되거든요. 네. 개인들도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투자 가능한데 그 상품만큼은 50억 이하 한선이랍니다. 20% 주는 대신 최소한 50억은 그렇죠. 작은 금액은 안 받고 큰 금액으로만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돈을 번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강남에 그 재개발 단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재개발 단지 대상으로 AICP 유동화증권을 발행을 합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사업 추진 자금을 유동화증권 구조화 상품을 만들어서 이 구조화 상품을 판매하고 이 들어온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 AICP가 지금 15%랍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일시적으로 금리가 치솟은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금 여력 부분이 있으시고 왜냐하면 전단체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보증도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이 있다. 뭐 100%는 아니겠지만 일단 5대 건설사의 하나고요. 증권사가 중간에 보증을 들어가고요. 이 채팅창에 네. 롯데 아니요? 아닙니다. 이러는데. 롯데는 아니에요. 롯데는 5대 안에 들어가지는 않죠. 않습니다. 증권사 보증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두 번의 이제 크로스로 이제 안전장치를 보강된 거거든요. 물론 다 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낮은 상황이고 이러한 상품들이 시장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일반 시중에서는 저축은행에서 뭐 10% 금리짜리 상품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저 생각에는 지금의 채권 시장이 단기간 내 하락 전환이 일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좀 플랫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4%에서 3.5% 구간에서. 그러면 이 시기에 내가 일정 흐름을 판단해서 고금리 상품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상품에 대해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으로서 유효한 지금 최적점이고요. 지나고 나서는 굉장히 후회합니다. IMF 때 현대건설이 60%짜리 채권을 발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60%? 60%였습니다. 1년에? 예. 단기 유동성 위기를 겪으니까 그때는 뭐 몇 프로가 되건 돈을 가져와야 됩니다. 60%짜리가 있었어요. 야, 근데 이게 50억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거 50억이 있어요. 아, 우리 저 가족분들 우리 저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한 방에 같이 들어가서 쉐어링하는 걸로 할까요? 그리고 야, 이제 20%면 정말 괜찮죠. 대단하죠.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모 증권사에서 작은 전산 매끄럽지 못한 사안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전산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고민을 하시죠. 왜냐하면 콜센터에 전화 돌려봐야 통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전산센터가 가장 큰 회사가 키움증권이고요. 키움증권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외주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콜센터 직원이 한 200명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네. 반해서 고객은 수백만 명이죠. 수백만 명의 고객이 일시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면 절대 내 차례 안 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HTS에 뻑이 났다. 거래가 안 된다. 난 지금 이 주식 무조건 팔아야 된다. 지금 막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전화기 수화기 딱 들어 통화증은 끊어버리시고요. 내 차례 안 옵니다. 다음 날이나 옵니다. 그러시면 이때는 증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모든 증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고객의 소리 또는 뭐 등등의 내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게시판들이 있습니다. 네. 게시판에 뭐 특정 종목 지금 현재 시간 나 지금 몇 주 가지고 있고 이거를 내가 팔려고 하는데 이 기계 시스템에 오작동을 해서 팔 수가 없다라는 증거를 남기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주식 더 올라가면 지워버리면 됩니다. 왜? 더 올라갔으면 내가 안 팔아도 되니까. 네, 그렇죠. 안 팔 거니까. 네, 그렇죠. 근데 떨어지면 이 너네 때문에 못 그렇죠. 팔았잖아. 못 팔았죠. 책임져. 네. 그러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소명을 딱 해놓고 나서 협상을 하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증권사들이 이 부분에 있어 다 그 손실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셔서 진행하시면 좀 빠르게 그리고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들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다라는 점 하나 오늘 미국 시장 휴장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뭐 또 그 뭐 일정이 아주 심플하시네요. 하나로 하나 더, 끝났어요? 아니 하나 더 일정이 있습니다. 네. 제가 과거에 제가 이제 리테일 쪽에 있을 때 고객분들을 많이 관리했지 않겠습니까? 지금 20년이 넘게 살아 계시면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책을 하나 쓸까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최진식의 뭐 주식 투자로 1700% 수익 뭐 나는 법, 수익 났다 뭐 이런 책이 있었는데 이분이 제가 정확히 알죠. 왜냐하면 이분이 주식 투자로 여러분께 선동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받고 저는 이분을 관리했기 때문에 500만 원으로 주식 거래입니다. 2달 약간 안 되는 기간 동안 12억이 만들어졌습니다. 신용 미수로해서 굉장히 회전율을 많이 운용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지금 현재는 서울 주요 거점에서 콜라텍을 하십니다. 네. 콜라텍을 놀러 갔었는데 춤을 배울까도 지금 계획 중. 왜냐면 가슴이 뛰더라고요. 춤을 추니까 음에 쿵쿵쿵쿵 거리는 거에 네. 춤바람 나셨군요. 가슴이 뛰더라고요. 무도 아니, 학원을 근데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혼자 아니면 부인하고 같이. 제처는 몸칠해서 이게 그 중년 노년 이 부부들이 네. 같이 이 댄스를 배우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부부에 좋아진다라고 관계 개선에. 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학원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의 취미 생활은 하나의 춤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스포츠 댄스라고 스포츠 댄스. 네네. 한번 해볼까 하는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제 투자 수익률을 얘기한 게 뭐냐면 제가 시장에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고 일시간에 손실을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손실을 본 분도 계시고요. 왜냐면 도이치방크 사태라고 11월 11일에 있었던 이 도이치방크 사태가 있었는데 이날 만기 단일가에 40억이 날아간 분도 계시거든요. 반면에
20억을 가지고 250억을 만들어서 그 중에 10%를 기아단체에 기부하신 분도 계십니다. 물론 기업체 회장님이시지만 또는 손실을 극대화시킨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드린 이유가 주식시장은 안전한 시장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기 시장도 아닙니다. 제가 보는 시장에서의 투자 관점은 말 그대로 주식은 투자입니다. 투자. 그렇다면 투자라고 한다면 단기간에 주가 움직임을 추적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만큼의 수익률을 갖고자 하는 생각의 접근보다는 뭐 여유라고 할까요? 좀 시차를 가지고 가야 될까요? 내가 해당 주식에 대해서 어떤 기업 가치와 미래 가치를 판단해서 그 주식에 투자했다라면 그래도 2, 3개월, 3, 4개월, 5,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그 흐름에 대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측면으로서의 접근을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나의 수익도 배가가 되고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요. 그게 기본적인 주식 투자의 기본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많은 분들이 돈을 벌고 손실이 났다고 하는데 위험성이 그만큼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기 위함이었고 대부분의 수익을 많이 나신 분들의 기본적인 스타일들을 보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흐름으로 시장 상황에 대한 분위기를 잡고 종목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조금의 시간을 가지고 투자했던 분들이 성공한 투자자들이거든요. 오래 살아남는 투자자들입니다.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식시장은 그 명제가 딱 들어맞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어제 그 저희 인터뷰 방송하면서 네. 하나 그 데이터를 보니까 네. 통계적으로 상승하는 주식, 네. 그러니까 1년 후에 지금 사서 1년 후에 그 상승한 주식들의 50%가 네. 사고 난 이후에 네. 30% 이상 빠졌다가 올라간 케이스가 50%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면 일단 빠졌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우리가 빠지는 과정에서 다 버리니까 주식시장에는 명제가 있는데요. 주식은 일단 사면 손실 보고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결국 개별 종목이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대준 대표님과 오늘 아침 같이 했고요. 네. 네. 언제 뵙는 거죠? 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주 뵙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인가요? 네. 스케일 조정을 해주시면 또 자주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네. 진시황이 언제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